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가치 평가가 됐을 때 예외적으로 그 중에서 어, 끝도 없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림이에요. 그림이라는 것은 물질하고 정신적인 가치가 있어요. 정신적인 가치, 뭐 사랑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좀 만져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물질화시키는 게 그림이거든요. 특히 추상미술도 그렇고 제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없는 풍경을 그리는 거거든요. 뭐 해하고 달이 같이 떠 있잖아요. 해하고 북두칠성하고 남두육성하고 같이 떠 있잖아요. 별하고 해가. 현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걸 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 그림이라는 게 재료비에 의해서 좀 지금 현재 제 그림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게 좀 재료비에 영향을 받죠. 근데 이제 한 제가 내후년쯤 가게 되면은 제 그림값은 재료비하고 이제 그 개념을 떠나버려요. 뭐 1% 미만이 돼버리니까 재료비가 1% 미만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 같은 1,000억 넘게 팔리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0.00001% 들어가요. 그 1,000억 중에서. 그래서 물질은 물질인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인 가치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은 미래의 인공지능 블록체인 시대에 다중본이제 암호화폐 시대에 만물가치 평가인정 공유 교환망이라는 블록체인이 보장을 해주는, 사물지능과 함께 온 세계 모든 가치를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역시 이제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또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그 평가의 중심에가 서고 모든 인간이 믿을 만한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또 어떤 그림의 가치도 좀 더 객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뭐죠?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그 그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수록 무한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 본위제 때 우리가 금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중본위제 사회에서, 암호화폐 시대. 왜 그러냐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자본주의가 조금 더 정화되긴 할 겁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작전 세력이 있다거나 이런 식은 이제 사라지게 되죠. 모든 게 감시가 되니까. 속마음까지도 이제 들통나는 시대가 오니까. 자, 그런데 자본주의의 매력을 인간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매력이냐면은 남들이 못 알아보는 가치가 있을 법한 땅에 투자했더니 땅 가격이 100배가 올랐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판교에서 목장을 하던 분이 있었는데 평당 20원인가 30원에 샀는데 팔 때 1,550배를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부지로 팔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1,550배가 오른 게 아마 최고의 부동산 어떤 혜택? 뻥튀기? 뭐 그런 것들, 물론 세월은 좀 길었지만. 자, 부동산의 가격 상승의 맥시멈은 약 1,00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값 가격 상승의 맥시멈이 몇 배 같으세요? 1,000배가 아니라 1,000만 배 정도 됩니다. 1,000만 배.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순간 기본적으로 10,000배가 뛰어요. 바로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이 매력 때문에 암호화폐 시대에 거대 자본가들은 다중본위제 중에서 더 그림을 그 전체 암호화폐의 담보물로서 자기가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땅 투자를 함으로써 이렇게 상류층이 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알려지게 되면은 누구나 다 어느 땅이 뭐 좋고 이런 거 다 분석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돈의 흐름이 거기서 더 이상 생기지가 않고
2배 장사, 3배 장사 이 부동산 투기가 어려워지죠. 포화 상태라고 하죠. 보통. 그런데 아무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다중 본위들이 평가가 되고 창가에 보이는 앞산의 그 녹색의 가치까지 그게 한 6천만 원으로 평가된 적이 있어요. 집 정원에서 앞에 산이 하나 있을 때 그걸 얼마로 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파트 값에 얼마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강 조망, 한강이 보이는 것을 그걸 얼마로 쳐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 5천에서 1억 정도 갑니다. 한강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더 비싼 아파트는 더 가죠. 이게 한강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2억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망권이죠. 그게. 자, 그런데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자기 집에 갖고 있거나 지금은 그 막 1000분의 1인가 어떤 명화의 1000분의 1의 지분에 투자할 수도 있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 것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의 가치는 창가에 보이는 그 산의 가치 또는 한강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6천만 원 1억이 아니라 1000억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조 단위까지 가버리죠. 피카소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그 재료비가 그 당시 한 500 들었을 땐 500만 원 정도, 지금 시세로 그 정도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 물감이 아주 비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시중에 나왔을 경우는 그게 50조까지 평가를 하거든요. 50조. 500만 원 재료비 50조. 이런 매력적인 미술품, 그리고 인간의 두뇌가 미를 추구하는 본능을 아예 타고났기 때문에 이 미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숙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의 담보물은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일찍이 글쎄 언제쯤 이걸 제가 예측을 했을까요? 글쎄 좀 구체화된 건 한 5년? 근데 예전부터 막연한 느낌은 갖고 있었어요. 예전 백남준이가 이제 그림이 화폐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새로운 기축통화는 근본이제 암호화폐는 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리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을 사모으고 있는 국가가 유리해질 거예요. 그러나 이 지구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자본은 절대 금을 더 가지고 있는 세력이 유리해지도록 놔두지를 않죠. 미국은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플랫폼이 있고 암호화폐를 굴릴 수 있는 충분한 스마트폰 환경이 있고, 그래서 미래 자본주의는 다중본위로 가면서 과거에 그 금이 했던 역할을 지구상에 무수한 다중본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속도 모든 금속, 비금속, 식물, 종자, 토종 종자 모든 것이 그 본위제가 돼요. 다중본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단연 가장 많은 돈을 담보로 할 미래의 담보물은 그림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 그림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돈을 담보할 그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높다. 저는 이 개념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내년부터 미술품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미래 자본주의를 먼저 실험을 할 거예요. 약 한 5년 후, 10년 후에 시행될 자본주의를 저는 5년 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그리고 그림 자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평행우주론을 그린 거기 때문에 정말 피카소 입체파 이후에 가장 강력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다, 미리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미래 근본이제가 약속화폐 시대를 거쳐서 스테이블 코인을 거쳐서 미래 암호화폐로 완벽하게 이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도움과 함께 다중본위제 시대로 가면서, 다중본위제 시대에서 미술품의 담보 가치는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무한대로 커질 것이고, 그리고 그
그 시대 거대 지구상의 거대 자본은 저한테 손을 잡자고 할 날이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자기들한테 훨씬 더 나으니까요.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해져 버린 화가보다는 분단국가 제3국에서 아직 이렇게 조용히 실험을 하고 있는 화가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서 저한테 손을 내밀 날이 올 것이고, 저는 뭐 손을 덥석 잡아야죠. 저는 이제 제 그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연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달러를 막 찍어내도 되는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지구상. 그런 세력들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